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경제가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은 문화 소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기본 의식주 해결에 충실하다 보니 문화생활은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화야말로 보이지 않는 의식주라고 할 만큼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자양분인데요. 경제재민촉,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쓰고 있는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천이 예술인들에게는 예술하기 좋은 곳, 청년들의 창작 지원, 역량 강화, 기획 지원을, 청년 문화 지원을, 청년 문화 축제를 세계의 원반 형태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역쉘 구조의 안녕하세요. 현재 계신 인천문화재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이 한 465억 정도 되고 현재 95명 정도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아마도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주요 지원 대상은 예술가와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술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생활문화나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지원, 그걸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7개 문화예술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볼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인천생활문화센터,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우리미술관, 인천청년문화창작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하시고 주변에서 인천문화재단이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대체 어떤 변화를 주신 건가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왔는데 3월 달에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2실 4본부 12팀으로 있었던 조직을 1실 2본부 6개 팀 3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6개 부서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적인 요소들이 줄어들었고, 이거에 따라서 경영과 업무 효율들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업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천 아트 플랫폼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음악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릭 사운드라든지 포크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 행사와 같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 협력팀을 신설한 점입니다. 그 전에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치중을 했다고 한다면 홍보 협력팀이 만들어져서 기관 홍보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시민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문화 쪽의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기나 수도와 같은 그런 이제 공공재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하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기조기 음악회라고 해서 올해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70개 팀을 선발을 하고 인천시 이 지역 내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술인 단체에 의한 공연이나 밴드 공연 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아트 플랫폼에 버스킹 존을 만들어서 인천에 있는 밴드들이 이 버스킹 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움직이는 갤러리 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의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의 공공장소나 거리들을 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20대, 30대 청년 예술인들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숫자에 비해서는 이들에게 가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인천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인천시가 2018년도에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었고, 작년에 23년도에 청년 문화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인천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가운데서 한 4,400명 정도가 20대하고 3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재단도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청년 예술인 관련된 사업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년 이름이 붙은 사업이 한 9개 정도 되고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의 창작 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거나 홍보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 관련된 기획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획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청년 문화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청년 문화 창작소를 운영한다거나, 청년 문화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천 아트 플랫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올해의 작가의 청년 예술가를 선정을 했고, 또 트라이볼 공연장 및 전시 공간입니다만 인천 청년 작가 전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사업 대상이 34세, 39세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청년의 연령대를 39세로 통일을 했고, 그리고 수시로 청년 예술인들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올해는 처음으로 정책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청년 예술인 실태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인천에서 예술인들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천이 그만큼 예술하기 좋은 곳이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고,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성과들과 걸맞을까요?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로서는 이제 문화예술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에 비해서 현재 한 8,300명 정도를 넘어섰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3.8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천이 예술인들에게는 예술하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단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나 지원 사업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민 체감형 사업들을 늘렸습니다. 여기저기 막해 움직이는 갤러리, 유스테이징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시민 체감형 사업들을 앞으로도 더 늘려서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재단이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 레벨에서도 2028년도에 시립미술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인천 아트센터 인천이라는 대형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서구하고 계양구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사업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인프라가 들어서게 되면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문화예술 도시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인천문화재단을 어떻게 알았냐면
인스타로도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진의 배경을 보니까 정말 예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문화적인 공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인천은 개항지이라서 근대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인근에 인천 아트 플랫폼이 위치해 있는데 그 아트 플랫폼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근데 그 복합문화공간의 건물들의 구성을 보면은 188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통운과 같은 최근에 근대에 만들어진 건물도 있고 그리고 금마차 다방으로서 운영되었던 일본식 가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문화재단이 아트 플랫폼을 2009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보면은 시각예술인들의 창작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 공간도 있고 또 공연장도 있고 또 중앙광장에는 대관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올해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구 지역의 문화재 야행 행사도 중앙광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트라이볼은 공연장하고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외관이 굉장히 독특한데 세 개의 원반 형태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역쉘 구조의 공연 및 전시장입니다. 우주선처럼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기도 하는 인스타 사진 맛집이기도 합니다. 이 트라이벌의 그 메인 공연은 봄에는 클래식 페스티벌을 했고 가을에는 재즈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천 아트 플랫폼은 근대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고 송도 트라이볼은 미래의 도시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놀러 오셔서 원도심의 구수한 매력과 더불어서 네. 신도시의 매력을 듬뿍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종합문화관이요. 네. 아마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전국 유일의 시설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근대 문학을 망라하는 공공종합문학관인 한국현대문학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근대문학관은 상설전시관하고 기획전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관은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창고 건축물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국의 근대문학하고 인문학을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관은 1899년에 미쓰이물산 인천 지점으로 사용된 건물인데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2020년부터 기획전시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획전시관에서 벽해상전, 상전 벽해인데 거꾸로 해서 벽해상전이라고 하는 네.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근현대 인천 지역을 시각자료와 더불어서 시각자료, 그림이나 엽서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시각자와 더불어서 인천 지역의 풍경을 묘사한 문학 작품 속에서 묘사된 인천 지역의 어떤 문학 작품과 그다음에 신문 기사에서 지역에 대해서 묘사를 한 그런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시각 자료와 문학 및 신문 기사들을 연계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슬슬 풀리면서 나들이 가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누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의 기회를 조금씩 확대해주기 위한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씩 인천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문화 누리카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이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7만 명 정도, 인천에서는 17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 누리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당 한 1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곳은 이제 문화예술 행사나 교육, 공연, 그리고 여행이나 관광, 체육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제한적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늘리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현재 8월 현재 21개 정도가 늘어난 1,379개의 점포에서 현재로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인천 중구에 상상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야시장 행사를 할 때 이 문화누리 카드 결제 점포라는 거를 스티커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화누리 카드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들을 바로 볼 수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용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티커 부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에서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한 이제 문화누리 카드를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신 계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령자분이라든지 장애인분이라든지 그렇죠.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층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될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택배, 배송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문화누리 카드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인천문화재단에서 제가 기대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학교에 가면 저희는 흔히 선생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행을 하실 사업 중에 예술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인천 중구에 이제 신흥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신흥중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예술가가 장기 거주하는 내저전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학교와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되게 단시간 교육이었고 좀 딱딱한 교육을 흘렀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학교 연계 레전시 교육을 하게 되면 장기간 예술가분들이 내전시에 입주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과 아주 촘촘한 이제 소통도 가능해지고 또 창작하는 과정도 직접 학생들이 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예술 창작 현장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단은 신흥중학교 모델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강화도에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개교씩을 선정을 해서 내저전시 사업을 그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표님은 문화 관련된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일하셨어요.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문화예술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이건 빼놓을 수 없다 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말하면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삶의 질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4만 달러를 넘어서 아마 장래에는 7만 달러 이렇게 될 텐데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구매력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이 이 창작 영역들은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창작된 다음에는 이것들을 유통을 활성화하고 또 소비를 활성화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산업적인 기반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확고한 미래 비전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매년 이제 교육부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창의적인 직업이나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쪽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고한 미래 비전, 중장기 비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은 앞으로도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작된 다음에 유통되지 않고 사장돼 버리는 예술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비즈니스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예술 아이템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적 지원만이 아니라 산업적 연계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 기반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멋진 비전, 앞으로의 이 재단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로 12월 20주년입니다. 20주년을 넘어서 50년, 100년은 더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활동 비전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당면한 과제로서는 이제 20주년 그리고 미래 20주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당면한 과제로서 광역과 기초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과 기동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초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총괄하고 규모 면에서는 유리한 광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초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립이 돼서 각자가 파트너로서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파트너로서 상생 협력에 나가는 구조들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지원 체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기업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지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 창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 이런 산업적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 기반, 다시 말해 삼박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공적인 지원 체계, 민간 기업에 의한 지원 체계, 그리고 예술 창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기반, 이런 삼박자가 인천에서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술가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이 향유 소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동네의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다. 빌 게이츠의 명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크고 작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위대한 인물을 더 많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20년, 더 앞으로의 20년, 그 후를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인천문화재단 김영덕 대표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